자, 시행하고 사건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자, 누가 구하냐면, 서영이하고 한번 해볼게. 서영아,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확률이?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래서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 이것도 나중에 예로 써놓으세요. 계속 이거 얘기할 테니까.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응? 자, 일단, 시행이라는 말부터 조금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시행과 사건의 제목을 뭘로 달아야 되나? 예, 똑같이 시행과 사건을 합시다. 자, 가로 1번, 시행. 자, 시행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야. 자, 여기서 주사위를 던져.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무슨 눈이 나오는지를 쳐다보는 거야. 관찰해보는 거야. 아니면 동전을 던져. 그래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를 관찰해보는 거. 오케이? 이런 것들 시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그렇게 시행 그렇게 하면 확 알아듣지 않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처음 한번 듣고 이건 이제 잊어버려도 돼.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아무거나 다 확률의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다야.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동일한 조건이 반복돼야 돼. 왜 이거 한번 듣고 그냥 끝내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자, 동일한 조건이 반복되는 것들이 아닌 상태에서 주면 안 되는 거죠, 확률이. 알겠습니까? 근데 뭐 그것도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과 두 번째 상황이 달라지게 만들면 또 동일한 조건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시행으로 어떤 확률을 확인할 때는 자,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동일한 조건에 반복이 있어야 되고 조건 반복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하면 자, 어떠한 결과가 그러니까 눈이 나오는 게 우연에 의해서 지배돼야지 알겠습니까?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모든 눈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조작에 의해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 괜찮았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거 나중에 얘 써놔라 이거. 자, 다음 두 번째.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있어. 처음 얘기할 때 이해 좀 해야 돼, 용어. 알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영어 그대로 옮긴 거야.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뽑아내는 어떤 덩어리, 전체 집합. 오케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선생님이 거기처럼 막 주구장창 써주지 않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용어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 집합으로 얘기하면 전체 집합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야. 표본 공간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집합에서는 자, 전체 집합이 우리가 유니온 그럴 때 그런 거 썼잖아요. 유니온은 아니다. 그건 저기고 유니버스가 그거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샘플 스페이스니까 그 전체 집합을 U로 표현했던 것을 S로 이제 흔히 바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S라는 집합으로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본 공간. 다시 얘기하면 집합으로 얘기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예를 선생님이 여기 써드리면 여기서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6개가 되는 거지 지금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자, 표본 공간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전체 집합이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문제 있습니까? 없죠? 자, 다음은 그래서 쓰기보다 일로 내려갈게요, 당연히. 3번 사건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자,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 자,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습니다. 그럴 때 3의 배수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사건. 이런 사건은 흔히 대문자로 표시가 많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사건은 첫 번째, 표본 공간을 생각했잖아. 그러면 그 표본 공간에 뭐가 되냐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그 어떤 말이 중요한 거냐?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건 모두 다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 자, 이해하나? 개념 정확하게, 용어 정확하게 정리해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는 이 상황을 보면, 자, 저기서 예를 하나 들면, 자, 저걸 사건 A라고 하고, 보통 사건은 대문자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하고 6 두 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제. 오케이? 이 3하고 6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야. 알겠지, 뭔 얘기인지? 오케이? 네,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꼭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자,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가만히 봤더니 이 샘플 스페이스 어쩌고 하면서 이게 전체 집합이잖아 지금. 그러면 얘가 하나의 집합이고, 그지? 부분 집합으로 파악할 바에는 그럼 부분 집합하면 될 것이지 왜 또 사건이란 말을 왜 써? 그지? 응?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그러면 있잖아, 부분 집합이라고 여태까지 용어 잘 써왔는데 그럼 부분 집합하면 될 건데 왜 사건이라는 말을 굳이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면, 자, 부분 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에서 흔히 뭐 이렇게 거기에 포함되는 어떠한 원소를 갖는 뭐 무슨 집합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률은 대부분 집합에서 썼던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가져와. 나중에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굳이 부분 집합이라고 안 하고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첫 번째고 1번. 두 번째는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사건이라는 표현 안에는 나중에 선생님이 저기 할 때 어떤 표현이 전제되냐면, 이게 확률이 전제된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야. 알았어? 집합이라고 안 부르고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바로 확률을 전제한다. 오케이? 확률을 전제한다. 확률. 그러니까 확률을 전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집합을 표현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그건 뭐냐면, 다 확률로 계산이 가능한 것들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갔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강조하는 건, 얘가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강조해드리고, 어차피 사건이라는 말을 쓸 때는 확률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사건이라는 표현이 뭔지 선생님 소개해 드렸어요. 용어 잘 깔아놔야지 확률 얘기할 때 헷갈리지 않아. 다음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근원 사건. 자,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근원 사건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표본 공간을 생각했지. 오케이?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러한 표본 공간의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본 공간의 원소를 집합으로 갖는 것들. 좀 이상하다. 표본 공간을 원소로 갖는 사건. 이렇게 돼야지. 그지? 그게 바로 그런 사건이야. 뭔 소리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 봐봐. 한 개의 개별적인 상황을 보면 1, 2, 3, 4, 5, 6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해지는 거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각각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1을 원소로 갖는 사건, 2를 원소로 갖는 사건. 집합으로 안 부르고 어떻게 지금 선생님이 사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지금부터? 오케이? 응?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시하면서도 불구하고 사건이라고 부르잖아. 자, 4, 5, 6. 그러니까 집합인 경우에, 아니, 지금 여기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에 이렇게 1, 2, 3, 4, 5, 6 다 개별적인 원소들이 뭐가 되는 거냐? 근원 사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말이고, 이제 지금서부터 자,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가볍게 받을 거. 일단 전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 전사건이라는 표현은 뭐냐라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오케이? 예를 들어, 자, 주사위 눈이, 이런 걸로 할까? 그래. 어차피 주사위가. 주사위 눈이 1 이상일 확률. 오케이? 주사위는 다 1 이상이잖아. 오케이? 어떤 걸 던지도 다 1 이상이지, 지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올 확률이야. 주사위가 1일 확률은, 1 이상일 확률은 던지면 다 1 이상이지 뭐. 1분의 1 그래서 이때의 확률은 얼마냐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흔히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PS라고 하고, 얘는 1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여섯 번째.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게 있냐라고 얘기하면, 자, 주사위 눈 얘기하니까 주사위 눈이 6보다 클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인자 없냐? 주사위 눈이 6보다 큰 경우 있어? 없지 지금이지. 예, 그때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공사건인 경우에 이렇게 공집합 기호처럼 가져오는데 사건에서는 확률에서는 공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공집합을.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가볍게 한번 듣는 걸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습니까? 됐지? 그 다음 이거 말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 그 사건 하나 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갑시다. 여기 지워도 되겠니? 왼쪽? 자, 용어 지금 계속 깔고 있고 기본적인 용어는 여기까지고요. 이거 외에 어떤 용어 하나 있냐라고 하면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 정말 중요한 사건이야.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을 전제로 깝니다. 자, 어떻게 전제를 까냐라고 하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자, 사건은 다시 한번 강조. 부분집합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표시가 거의 집합 표시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을 구했는데 얘가 공집합일 때 우리는 이렇게 A하고 B가 있을 때 자, 사건 A와 B는 뭐가 되냐면 서로 소가 되는 거야. 서로, 배반 사건. 집합이 서로 소고, 알겠습니까? 집합이 서로 소고, 예. 여기 지금 이 확률은 뭐라고 하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라 한다. 포인트 뭐냐? 자,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야. 그러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야 라는 얘기야. 배반 사건. 자,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여러분.